안녕하세요. 오늘 생활법률에 대해서 강의할 상공사고고 김래원입니다. 먼저 순서는 첫 번째로 강의 소개, 두 번째로 헌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민사, 형사, 행정의 차이, 그리고 네 번째로 권리 방치의 위험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르는 게 약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류광예 교수님의 생활법률이라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해당 강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했으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얼마나 집중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헌법인데요. 이 헌법은 학교에서 사회시간이나 이럴 때에도 가장 최고의 법, 법 중에 법 이렇게 배웠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헌법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걸까요? 우선 헌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먼 것이 아닙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의 법이므로 그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은 무효이죠. 헌법재판소가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법 규범이라고 말해집니다. 이러한 헌법의 특징으로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최고 규범, 정치 규범, 그리고 조직 규범, 생활 규범, 권력 제한 규범, 역사성 등을 들고 있죠.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되새겨볼 부분은 헌법의 역사성과 그리고 최고 규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은근 헷갈려 하시는 민사, 형사, 행정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 이 표로 이렇게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리고 행정사건의 각각 목적, 당사자, 문제의 제기, 소송의 형태, 주장과 증거 제출 책임, 판결의 집행, 소송 비용 부담 등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민사와 형사, 행정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목적에 있어서 민사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확정을 목적으로 두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목적으로 두고 행정사건에서는 국민의 행정상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개인 대 개인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국가 대 범죄 행위자이며 행정사건에서는 개인 대 행정청입니다. 민사사건은 당사자의 소송을 제기하지만 형사사건은 당사자의 고소, 그리고 수사기관의 범죄 탐지를 문제의 제기로 하고 행정사건에서는 개인, 즉 당사자의 쟁송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의 형태에 대해서 또 알아보자면 민사사건은 민사소송, 형사는 형사소송, 그리고 행정사건은 민사소송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소송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장과 증거 제출 책임은 민사에 있어서는 당사자에게 주장과 증거 제출 책임이 있으며 형사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검사이지만 법원도 직권으로 개입이 가능하고요. 행정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법원도 보충적으로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는 민사사건에서는 승소한 당사자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국가가 권력을 동원해서 집행하며 행정사건에서는 패소한 행정청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취지에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비용의 부담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볼 건데요. 민사사건에서는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만 형사에서는 국가, 행정사건에서는 패소자가 이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민사, 형사, 행사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이 각각의 분쟁은 별개의 방법과 절차로 해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권리 방치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처음에 들으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권리 방치의 위험성이라는 제목과 관련된 제도는 소멸시효 제도이지만 취득시효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와 함께 알아두면 좋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도를 설명드릴 것인데요.
먼저 소멸시효제도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멸시효제도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던 자로서 시효제도에 의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이 지나간 효과로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이죠. 소멸시효 기간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은 5년이고 임금 채권은 3년입니다. 즉, 이 기간 안에는 꼭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직까지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자면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너무 배고파서 간식 하나로는 안 되겠다며 매점을 그냥 통으로 사겠답니다. 어라? 근데 그 친구가 지갑을 안 들고 왔대요.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서 친구에게 빌려줬고 일시불로 7천만 원을 긁습니다. 근데 한참 동안 친구가 돈을 안 갚는 것입니다. 너무 안 갚는 나머지 여러분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잊은 채 10년이 흘러가죠. 이제 어른이 되어서 점점 돈이 궁해지는 시기에 그 매점 사건이 딱 머리에 스쳐갑니다. 여러분은 당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7천만 원, 그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도 지금 돈이 없어서 안 갚아주겠대요.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쉽지만 여러분은 친구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 7천만 원의 큰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소멸시효제도가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취득시효제도에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제도는 소멸시효제도와 반대로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소멸시효제도는 권리를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잃어버리는 제도였지만 취득시효제도는 반대로 얻게 되는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하고 10년간 그 부동산을 소유자처럼 사용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의 효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제도와 취득시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이 과연 맞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은 법률 문제에 있어서는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정말 이 법이 있는 것인지도 몰랐고 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여서 법원이나 검찰에 대고 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변명하면 법원이나 검찰은 어떤 답이 돌아올까요? 당연히 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만 돌아오게 됩니다. 즉, 법률의 단순한 부진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법은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법을 잘 몰랐다는 것이 형량의 참작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법률에서는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마무리를 하며 여러분이 제 강의에 잘 집중해 주셨는지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1심 민사 판결에 대한 불복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판결문이 송달된 후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건 주관식이라서 살짝 맞추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문제는 객관식이니까 맞추실 수 있겠죠?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 제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하고 10년간 그 부동산을 소유자처럼 사용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10년이라는 시간의 효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동산 소유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 사례에 해당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멸시효제도, 두 번째로 민사 관련 제도, 셋째 공소시효제도, 네 번째로 취득시효제도, 다섯 번째로 부속적부심 제도입니다. 정답은 취득시효제도입니다. 이 사례에서 권리를 취득한다는 이 말에서 답을 좀 유추할 수 있었겠죠? 오늘은 이렇게 생활법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해지고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하는 것인 만큼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법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살면 좋겠죠?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공사무소 김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